사용자인 교육감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고, 만약에 미이행 시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직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직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설립 개요를 보면 교원단체는 1947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설립되었고요. 교원노조는 1999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었고요.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교사노조조합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직단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총입니다.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요. 가입 대상은 학교장 포함한 전 교원입니다. 교섭 대상은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이고요. 합의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방안에 관한 합의 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노조입니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가입 대상은 교원인데 교원장, 교원감을 제외한 교원입니다. 교섭 대상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고요. 합의 사항은 단체 협약으로 규범적 효력이 미칩니다. 교총과 교원노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근거를 보면 교총은 교육기본법 제15조, 민법 제32조고요.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릅니다. 보장 범위를 보면 교총은 단결권과 교섭 협의권이 있고요. 교원노조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 체결권 등이 있습니다. 둘 다 쟁의 행위나 정치 활동 등은 금지됩니다. 교섭 대상을 보면 교총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이라면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섭 시기는 교총은 1년에 2회를 실시하고요. 교원노조는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최대 2년입니다. 복수단체 관련해서는 교총은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교원노조는 복수노조를 허용합니다. 교원노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3조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5조를 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한번 살펴보면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을 보면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교원노조법은 노조법의 특별법으로 교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노조법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노조법에서의 노동 3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법에서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체 행동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원노조법에서 제8조를 보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단체 행동권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원지휘법도 있는데요. 헌법 제31조 6항을 보시면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지휘법 제1조를 보시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수우대, 불체포특권, 신분보장, 소청, 교섭협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조치, 치유지원센터,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정말 좋은 건데요. 단체 교섭과 교섭협의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교원 노조는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교원노조법 제6조, 교원노조법 제7조, 노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서 규범적, 채무적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교원노조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은 반드시 사용자가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92조 벌칙에 대한 내용에 따라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단체 협약의 사용자는 교육감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섭협의를 통한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교원지휘법 제11조에 따라서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고요. 교원지휘법 제12조에 따라 교섭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 합의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섭협의 합의서는 강제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원이 가입 대상입니다. 교섭 대상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설립이 되었고요. 모든 교원이 가입 대상입니다. 교섭 대상은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및 후생복지,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교섭합니다. 교섭 근거를 보면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 제6조고 교원단체는 교원지휘법 제11조입니다. 교섭의 용어는 교원노조에서는 단체 교섭이라고 말하고요. 교원단체에서는 교섭협의라고 얘기합니다. 합의한 법적 효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원노조는 단체 교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규범적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에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섭협의는 합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원노조에서 체결한 단체 교섭을 불이행할 시에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안은 합의 불이행 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단체협약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사항을 보시면 단체 교섭을 하거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단체 교섭의 강제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을 보시면 제6조 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체 교섭에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원노조법 제7조 2항을 보시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인 교육감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고, 만약에 미이행 시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가진 위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 협약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적 효력은 단체 협약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이고요. 강행적 효력은 단체 협약의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적 효력을 보시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조합활동, 교섭 절차, 조정중재 등의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단체 협약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체 교섭 내용의 불이행 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자. 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교사노조와 정교조가 교육감님과 맺은 단체 협약 내용 중 교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협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전교조의 단체 협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36조 교원의 업무 경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당직을 면제하여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조근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학 중 교사의 근무 시에는 관리자 1인이 근무한다. 2. 방학 중 불가피한 근무는
교직원 회의를 거쳐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재량 휴업일, 기타 휴업일에는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교사가 근무해야 할 경우 관리자 1인이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협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방학 중 일직 근무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2.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 과학, 정보 등의 부서에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무 업무 보조원을 배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한다. 3.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업무 분장 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재학증명서 발급, 교과서 대금 및 정산 사무, 물품의 검사 검수, 공통구입 품위에 대한 시스템 입력, 전출입 업무, 컴퓨터 구입 및 수리, 수익자 부당 경비 징수 및 수납, 정수기 관리,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 지급, 이유치원 시스템, 인사발령 대장 관리를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 공고 및 계약 관련 업무 흐름도를 입력했는데요. 강사 공고 및 계약은 교무실에서는 강사 자격 기준 제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채점,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행정실에서는 강사 채용 공고, 서류 접수, 신원 확인 및 재반 채용 서류 안내 및 취합, 강사 채용 계약, 강사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합니다. 비고를 보시면 강사 수당 품위는 방과 후 코디 및 교무실무사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학급 일지, 학급 경영록, 학생 생활지도 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각종 감사 및 학교 평가 시 비법정 장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단체 협약에 의해 교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된 각종 제도가 유사한 행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도교육청은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을 억제토록 한다. 폐휴지, 장학적금, 우유급식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는 교무실에서, 대금 수납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학교장이 추진한다. 교통안전에 대하여 학교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교원은 통학 차량에 동승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에게 교통정리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초, 중, 고별 2명씩의 교사와 도교육청이 추천한 인사로 교원 업무 경감 연구팀을 구성 운영한다. 현행 주범교사 제도는 폐지하고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학교장의 결재권을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결재선을 축소하도록 하고 도교육청은 위임정결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 청소년 단체 활동 업무에 부과된 승진 가산점 폐지에 대하여 노력하고 준거집단 활동은 지역화하도록 추진하며 교원의 의사에 반한 업무 분장을 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의 저축 업무를 없애고 저축의 필요성 및 근검절약 정신은 교육을 통하여 지도한다. 학교 내 인사 관련 업무, 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 카드, 기간제, 호봉 등은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단, 교감이 없는 학교는 예외로 한다. 지금까지 정교조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맺은 단체 협약서 내용 중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북교사노조와 도교육청이 맺은 단체 협약서 내용 중에 학교 업무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각종 외부 행사에 교사, 학생, 학부모 동원을 억제한다.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정결 규정을 정비하여 결재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국회, 도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중거집단 활동은 지역화하도록 추진하며 교원의 의사에 반한 업무 분장을 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 가급적 학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도한다. 다음부터는 교육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돌봄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관계 회복과 소통 중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의 경직성 보고체계 및 공문 발송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 업무는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학생 대상 안전교육 이외에 새학기 학교 주변 교통 분야 안전점검과 학교 안전 인프라 현황 조사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법령에 의한 교직원 의무교육 및 연수를 통합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CCTV 운영 업무에 필요한 CCTV 유지 보수, 교체, 폐기 등의 시설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교 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 관련 업무 분장 시 교직원 협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외부 행사 안내, 각종 소식지, 공통지시 전달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한다. 강사수당 지급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강사 공고 및 계약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급여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전출입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컴퓨터 구입 및 수리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우유 공급의 대금 수납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학교장이 추진한다.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각급 학교의 교무 업무 관련 대외 공문서 기한 및 발송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안전지킴 및 채용 및 급여 지급, 복무 관리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 통계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정보 공시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방송실 기계 유지 보수 및 시설 장비 구입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의 성범죄 조회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체험학습 학생부담금 징수, 지출, 정산, 반환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안심 알림 및 신청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현장학습 차량 배정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가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것은 교육청과 맺은 단협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총이나 정교조, 지역교사노조에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교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원가입 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후에는 한국교총 팩스 070-8800-6677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휴대폰 문자 010-5673-0515로 첨부해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에 국공립 교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검색창에서 전교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클릭합니다. 보시면 신규 조합원 가입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 인증하신 다음엔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교사노조 연맹을 입력합니다. 교사노동조합 연맹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면 조합 가입이 오른쪽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시도 단위의 가맹노조가 있고요. 전국 단위의 가맹노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북에 있기 때문에 전북교사노동조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신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요.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노조를 살펴보면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을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합비를 보시면 월 10,000원인데요. 지역교사노조 복수 가입 시에는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절차를 보면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카페나 밴드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직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